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지긋지긋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야 청산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 놈은 그 난리를 쳐놓고 저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숙려 기간 전에 저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 도장 찍었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을 다시 되돌려 과거의 힘들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참고 같이 살아주고 기회를 줬을 때 잘하면 될 것을 이미 떠나가 버린 배를 다시 붙잡으려는 한심한 남편놈의 추악한 실체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본가를 우선순위로 두었고 저희 친정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다 보니 이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위라고 항상 좋은 말 해주고 남편만 오면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 준비해서 보내시는데 남편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반대로 저는 시댁에만 가면 시모의 잔소리에 제 편에 서서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와 실망을 너무 많이 받아 자주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게 불쌍해서 참고 살아야지 했던 그런 감정에서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문제로 참아왔던 서운한 감정들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경조사인데 신경 좀 써주는 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서운하면 당신도 매번 300씩 챙겨주면 되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출장 때문에 당신 혼자 가라고 했잖아. 매번 맞춰줄 수 없다는 거 알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3만 원. 이번에 장모님 용돈 드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당신도 돈 벌고 있으면서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신 하는 거 보면 해주고 싶지가 않아. 나 지금 업무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장모님 칠순이 뭐 대단하다고 일하는 것까지 방해해? 누구나 다 나이 먹는 거 뭐하러 챙겨? 당신 애나 챙겨.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 일단 3만 원 받고 싶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한테 뭘 얼마나 못했다고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때 되면 직접 찾아뵙고 시키는 거 군말하지 않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경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위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적으로 많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데 불만 가지지 않고 제 할 일 묵묵히 했었고 시모가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시모가 원하는 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칠순잔치 전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고 남편도 집안의 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엄마 칠순 때 남편이 잘 챙겨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서 시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게 되었고 3만 원을 제 얼굴을 향해 던졌을 때는 기분이 더러웠어요. 제가 한 만큼 남편도 하길 원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에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크게 상처를 받은 이후부터는 조금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던진 3만 원을 제가 받지 않고 서재를 나가려 하자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안은 3만 원도 과한 거라며 무시를 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결국 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쉬웠으면 당신이랑 벌써 갈라섰겠지. 3만 원도 감지덕지로 생각해. 나도 당신 집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식이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그래서 곧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통사고라도 나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어차피 싫다고 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신경을 써줘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 끝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끝내도 내가 끝내지.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통보할 권리는 없어.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가서 해나 봐. 이기적인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서재에서 나왔고 소중한 제 인생을 남편놈과 함께 살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이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된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 혼자 임의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 끝나면 저는 얼굴 볼 필요도 없는 남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걸 전부 다 쏟아내려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왔냐? 앉아봐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 아들과 정말 갈라설 작정이야? 서로 젊은 나이 다 보내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둘 다 손해인 거 알면서 이를 왜 이렇게 키우는 건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면 속 편하잖아. 어머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도 저희 엄마 칠순 때문에 가족들끼리 식사 함께 하자고 했는데 칠순이 대수냐고 일이 더 우선이라면서 장모님 용돈이나 드리라고 3만 원을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3만 원 받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위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굴 좀 비추자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욕먹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내 아들한테 듣긴 했었다. 일이 많이 바쁘니까 챙길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네가 신경 좀 써주라고 했던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혼자 가는 게 싫었는지 내 아들한테 신경질적으로 나왔고 결국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었다며?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아버님 칠순 때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면서 어머님도 지금 그 일을 두둔하는 거예요? 저와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다 얼굴을 붉히게 된 건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저희 집안 경조사면 사이로서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리고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주말에 회사 쉬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이혼 소송까지 갈 상황이니? 웬만하면 그냥 네가 기분 풀고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좋게 몰아가봤자 서로 상처만 받게 되잖아. 그리고 애도 생각해야지. 분명 네가 키우려 할 텐데 그럼 아빠가 없다는 거에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겠어.
좋게 말할 때 이번 일은 넘어가거라. 아니요. 다른 건 다 참고 살아왔었지만 저희 집안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애가 그이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그 일을 감싸고 도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성격 전부 다 파악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이혼은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시모는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어요. 한참 동안 시모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시댁에 온 걸 시모에게 들었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이 장모님 칠순 잔치라고 했지? 저번에 내가 던져준 3만 원은 받기 싫다고 난리치더니 얼마를 원하는 거야? 우리 집에 경조사 때마다 300씩 챙겨줘서 이번에 너한테도 그 정도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장모님한테 받지를 않는데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 좀 챙길 줄 알고 기대 좀 하고 있었겠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하셨을 때 당신이 몸으로 때웠었잖아. 그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현저히 떨어졌는데 굳이 내가 당신 집안 경조사 때문에 큰돈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저번에 3만 원도 과하다고 생각된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300이 아닌 3천도 줬겠지. 당신이랑 나는 애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자고. 이혼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감정 소모할 필요 있겠어? 그리고 나는 당신과는 이혼을 해도 내 자식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 내 자식을 당신이 데려가는 건 불공평하지. 그리고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번 돈도 쥐꼬리만 한데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혼 강행하는 거 우리 애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 잘 하던가.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나한테 상처 다 줘놓고 이혼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과 법적 싸움으로 이기던 지던 나는 무조건 이혼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없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셰미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집안의 가장이 얘기하면 알아먹고 이혼 생각 쳐보면 될 것을. 너까지 깨감이 내 아들 말을 무시해? 시모는 제가 남편의 말에 반박했다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은 고혈압이 있는 시모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는지 더 이상의 대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게 본인이 마누라 잘못 들인 잘못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겠다고 뒷목을 붙잡고 있는 시모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저희 부부는 시모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심각하게 주고받았어요.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딱 잘라 말을 했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을 강행할 거고 입 아프게 더 이상 똑같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 어깨를 강하게 쥐어잡더니 몸을 돌이킨 뒤 얼굴만한 손바닥으로
제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는데 머리가 핑하고 돌 정도로 어지러움과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네요. 아,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네. 내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건 나랑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까지 게 나랑 법적 싸움으로 이길 수나 있을 것 같아? 경조사 그거 신경 좀 안 썼다고 이혼까지 가야 될 일이냐고. 적당히 경고 줬으면 그만할 것이지. 우리 엄마 혈압 오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 작정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네가 쓸데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내가 방금 손 올린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우리 건우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네가 아이를 옆에 끼고 있다 해도 아빠인 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어. 너는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세지냐? 제발 숨 좀 쉬면서 살자. 남편이 제 뺨에 손을 올린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양손 끝에 전부 모아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버렸어요. 동등이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꼭지가 돌아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댁집 앞에서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어요. 흥분한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퍼부었고 저도 당할 수만 없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고함을 치셨고 그제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저는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정말 끝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굴은 크게 다치지 않아 다음날 엄마 칠순잔치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좋은 기분으로 엄마를 축하해드릴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 한창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어요. 이미 부모님과 친척분들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시네. 당신이라도 나한테 와야지. 왜 가까이 오지를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런데 당신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항상 매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있던 내 기분은 어떻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몰라? 더 이상 봐줄 일도 없고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야. 자네가 여긴 어디라고 와? 이미 전부 다 들었으니 돌아가게. 우리 집안이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해도 자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네가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고 발길질을 해? 얘가 오늘 얼굴 봤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까지 자네가 개차반일 줄은 몰랐네. 네, 버릇없는 사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제 혈압이 올라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대요. 그래서 오늘 거하게 한바탕 하려고 찾아왔네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칠순잔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음식이며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족들과 친척분들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남편이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엄마의 칠순잔치는 전부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물건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들이 와서 남편을 제압했는데 발버둥을 치던 남편한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고 저희 가족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가족 모두가 남편을 막으려던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음식들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떠오를 만큼 하늘로 붕 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남편의 비명소리가 잔칫집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 비명까지 질러버렸어요. 저에게 뛰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손가락들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에 부딪혔는지 얼굴에 혈흔이 솟구침과 동시에 남편은 바닥을 뒹굴었고 손이 아프다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의 손가락 4개가 전부 잘려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은 서둘러 지혈을 시킨과 동시에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 중에 2개는 찾았는데 2개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찾아야 봉합을 하든지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경찰들은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2개의 손가락을 찾는 즉시 병원으로 가져와 달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면서 저에게 손가락 2개를 꼭 찾아달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찾아보기가 싫더라고요. 한 번뿐인 저희 엄마 칠순잔치 망치고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를 줘놓고서 본인 손가락은 찾고 싶은지 저에게 찾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찝찝하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굴러다니는 게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면서 좀 전에 사고 현장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알고 보니 엄마 앞에서 회를 썰며 퍼포먼스로 음식하시는 분이 보여주려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 난리를 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남편이 회칼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음과 무게 때문에 날이 서 있던 회칼에 남편의 손가락 4개를 잃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서 몸무게에 눌려 차마 2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닥이 음식들과 물건들로 뒤덮여 있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남편의 손가락을 찾았다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당장 병원으로 건네주고 오라며 오빠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남편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버린 터라 오빠는 봉투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주워들어 손가락 2개를 상자 안에 넣은 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빠를 거라며 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상자에다가 저희 엄마 칠순잔치 기념의 답례품이라면서 병원으로 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한테는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이걸 퀵으로 보낼 수가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답례품이라고 적어두었던 상자 안에 손가락을 내 아들의 손가락에 봉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손가락 2개는 살릴 수 없다잖아.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바로 달려와 줄 수도 있었잖아. 저희는 직접 가는 것보다 퀵이 더 빠를 줄 알았죠. 퀵으로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된 건 본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업보잖아요. 저희 엄마 오늘 칠순잔치인 거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예요. 이혼 소송과 함께 우리 가족이 피해본 것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 누가 남의 경조사에 와서 난리치래요?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손가락 찾아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택배 보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 어머님이 잘 돌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들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 나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다. 누가 피해자인지 한번 해보자고. 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남편은 결국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봉합시키지 못했고 나머지 2개는 봉합을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희 측 의견까지 듣게 된 판사는 애초부터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자초해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2개를 찾아서 특송으로 보내준 건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그때가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에서 특송 배달은 제일 빠른 선택이었다고 저희 가족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손을 들어주었네요. 결국 법정에서 패소를 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본인의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게 되자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이혼하고 숙려기간이 1달도 안 남게 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앞으로의 인생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 되었고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결혼이 생각이 없는 건지 시댁 모임이 있을 때면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매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결국 시모는 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강제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떠밀려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던 아주버님이 선자리를 다녀온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고 첫 만남의 자리가 괜찮았는지 다음번에도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어 약속을 잡았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모가 주선해줬던 선자리에 나온 여자와 몇 번 더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좋은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몇 달 뒤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될 정도로 속전속결로 모든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직업은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자리에 나왔던 여성분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혼기가 지나 결혼이 어느 정도 급했는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빠르게 결정한 듯 보였는데 결혼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어 보여 아주버님한테 여성분과의 결혼을 확고하게 결정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짧은 만남은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상처로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 뒤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내가 힘들게 놓은 다리를 무너뜨릴 작정이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얼마나 예민한지 뻔히 알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내 아들은 그럼 대충 결정해서 결혼할 생각이라는 거야? 이번 결혼 만약 무산된다면 그건 전부 다 너 탓이다. 결혼 문턱까지 와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인데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로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 내가 볼 땐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니까. 제가 아주버님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머님 마음 급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죠. 나중에 잘못되면 어머님 탓으로 돌아갈 텐데요. 내가 직접 뽑은 며느리감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 건데 네가 그런 말 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이 사람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형이 좀 급한 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뭐든 성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했다가 결국 그 피해가 배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결혼 문제는 신중해야 되는 건데 그분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한마디 해준 것뿐인데 제 입이 문제라고 흥분하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부도 제 말에 동의할 정도로 급한 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시모는 어떠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보고 싶지 않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 부부도 시댁에 올 생각 없었는데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뿐이었고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상의 좀 하자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였는지 시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기분만 상한 채로 집으로 왔는데 시모가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좀 전에 우리 집에서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엄마가 기분 나쁜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어쩜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자기 마누라한테 푹 빠져서 엄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지? 너 처음에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 안 나?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가 장가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거지 같은 집안 잘난 것 하나 없어서 결혼할 때 결혼식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거 다 참으면서 겨우 힘들게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라곤 자기 할 말 또박또박 하면서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좀 전에도 그래. 결혼식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상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좀 더 신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딴 말을 입 밖으로 뱉으면 내 기분이 안 상하겠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걔는 그런 것도 구분 못한다니? 엄마는 저희를 왜 부른 거예요? 형의 결혼식을 언제 올리면 좋을지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자리에서 만난 여성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그런 걸 대화하려고 저희를 부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도 한 계절은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엄마만 마음이 삐뚤어져서 화를 낸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저희한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러서 상처를 주는 건데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지 않다. 네 마누라랑 평생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더니 엄마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너만 잘났지? 남편과 시모의 감정은 상당히 격양돼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졌고 남편의 입에서 그냥 영 끊고 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뱉은 한마디가 모자지간 영까지 끊을 정도로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시모와 한바탕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와도 절대로 받지 말라면서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섣부른 결정과 행동 때문에 여러 번 피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번은 시모가 갑자기 잘 타고 있던 차를 바꾸겠다며 새 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중고차로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몇 번이나 말렸었지만 시모는 본인이 원하는 건 무조건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뜯어 말려도 가족들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차를 처분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차가 신차로 구매하려면 대기 시간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마음이 급한 시모는 중고차를 팔고 웃돈을 더 줘서 중고 외제차를 구매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차량을 구매한 지 일주일 정도 왔을 때부터 문제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바꾼 중고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었다며 시부에게 전화가 왔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도왔어요. 그렇게 시모의 차는 수리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리기사님이 꺼낸 한마디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었죠. 시모가 웃돈 주고 구매한 외제차는 바로 침수차였어요. 남편과 함께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뜯어냈던 차량 내부가 전부 말라 비틀어진 진흙투성이었고 차량을 판매한 딜러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미 잠적을 한 건지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모가 저지른 일을 남편이 뒤처리하느라 진땀을 뺐었고 환불을 안 해주려던 중고차 매장에 법적 소송을 걸어 오랜 시간 끝에 차량을 구매했던 전체적인 금액과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겨우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모의 기가 너무 얇아서 잘 속는 편이라 시부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시모가 너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관계에도 심각해질 만큼 안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주버님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시모는 또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보단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면서 밀어붙이려 하길래 더 이상은 말릴 수도 없어 결국 가족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대로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가 이번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당황했던 저는 입에 있던 음식을 다 씹고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길래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제가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남편은 시모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받은 건데 화부터 내는 시모의 목소리에 더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저와 남편의 핸드폰에 번갈아 전화하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보더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올 거라곤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짜증이 올라온 남편은 현관문을 열면서 시모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곤 뺨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은 피할 겨를도 없이 시모의 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일은 남편은 결국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알고 지내면서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해서 집에까지 찾아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아무리 모자지간이라도 엄마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면 내가 정답이라면서 남편에게 실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용건만 간단히 하겠다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새 며느리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면서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명령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뺨을 맞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시울까지 붉어진 상태로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형은 그렇게 아끼면서 왜 저는 항상 이런 식이죠?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도대체 엄마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건데요? 무조건 엄마가 하는 말이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날 가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방금 한 행동은 저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저도 더 이상 저를 낳아준 엄마라고 참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요. 네가 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아야 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야?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만만해 보여? 자식이 아무리 컸어도 잘못한 게 있다면 매타작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다.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형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도 1억이 훨씬 넘는데 너는 손바닥보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그동안 힘들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부까지 전부 다 시켜줬더니만 쓸데없이 헛바람 불어서 사자 직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엄마 속 다 뒤집어 놓았으면서 너는 너만 상처받은 거 생각하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네가 아니라 뒤에 있는 며느리다. 네가 내 옆에서 수발 좀 들어야 하니까 무조건 이번 주 주말에 나와라. 시모는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와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남편의 얼굴에 손까지 올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약속 장소가 적힌 문자를 전송한 뒤 남편한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약속 장소로 나가라는 말을 꺼냈어요. 지금 시모의 상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며 집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단단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속 장소로 나가서 아주버님과 결혼할 상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확인해 보라는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집에까지 직접 찾아온 걸 보면 마음이 많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오기 전까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말한 것도 있고 아주버님과 결혼을 예정 중이었던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시모가 문자로 전송해 두었던 약속 장소로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안 좋은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예비 형님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시모는 저보고 빨리 오라며 다급하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 급하게 화장실을 가봐야 하니까 이 가방 좀 잘 지키고 있어라. 여기 가방 안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거든. 열어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 새 예비 며느리가 올지도 모르니까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라. 오늘따라 긴장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시모는 가방을 저에게 건네준 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긴장한 것 같다면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린 뒤 시모가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자리에 앉았고 가방을 달라고 손을 내미시길래 다시 돌려드렸는데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뒤적거리셨는데 갑자기 굳어져 버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쳐다보시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여쭤봤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도둑년이라고 화를 냈어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무슨 일 있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너 내 가방에 있던 반지 상자 어디로 빼돌렸니? 얘가 이제 하다하다 시미 물건에까지 손을 대고 있네. 내가 이래서 거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으려 했던 건데 눈알 만한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보니까 눈이 횟가닥 돌아가 버렸니? 그 반지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물건 훔치라고 했니? 조용히 와서 수발 들고 가면 될 것을 감히 시미 물건에 손을 대? 빨리 안 내놔? 콩밥 먹고 싶어? 어머니,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진정부터 하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 열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가방 안에 멀쩡히 들어있던 다이아 반지가 어디로 사라져?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5kg짜리 다이아 반지야. 내가 현금으로 3억을 주고 예전에 구매한 거라고. 오늘 우리 새며느리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너한테 가방을 건네주기 전까지 내가 분명 확인했었는데 화장실 다녀오자마자 가방 속에 있던 내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잖아. 여기 식당 CCTV 돌려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너는 끝까지 시애미한테 거짓말 하는 거니? 시모의 일방적인 오해에 당황한 저는 압박을 가하며 다가오는 시모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어딜 도망가려 하냐면서 옆 테이블 손님상에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아주버님이 저와 시모가 서로 엉켜져 있는 모습을 보곤 급하게 달려와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놨는데 시모가 아주버님한테 제가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냐며 이제 곧 결혼을 약속한 여성분이 도착을 하는데 힘들게 성사된 결혼 망칠 일 있냐면서 아주버님이 흥분해서는 제 머리를 잡아 손님상에 그대로 매다 꽂아 버렸어요. 시모는 도적놈의 집안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더니 3억 다이아를 도둑 맞았다고 서둘러 식당으로 와달라며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어요.
그렇게 두 모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저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질렀지만 제 말은 이미 두 모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세차게 내동댕이 쳐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전 처음 본 한 여성분이 저에게 뛰어오면서 두 팔 벌려 다가와 저를 보호해 줬어요. 그리곤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며느라, 말리지 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제가 너한테 선물로 줄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훔쳐갔다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보다 일단 대화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갔어도 경찰까지 불렀으면 도로 내놨겠죠. 일단 CCTV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네요. 사장님, 일단 CCTV 확인해주세요. 확인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범인은 정해져 있는데 CCTV 확인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럼 당장 확인해보자고. 사장님, 1시간 전부터 확인해주세요. 두 모자는 저를 노려보면서 CCTV가 녹화되어 있는 장소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1시간 전부터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시모가 혼자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급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모는 들고 있던 가방을 옆에 있던 의자에 올려놨었는데 잘못 올려놨는지 잠시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어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은 다음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식당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저에게 가방을 건네주었고 저는 시모가 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가방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걸 두 모자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더니 당황해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저와 시모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걸어가더니 의자 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자 밑에서 반지 상자를 주워들었고 시모는 예비 형님에게 급하게 달려가 어색한 미소로 떨어져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다며 반지 상자를 건네 받았어요. 아니라는데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무력까지 행사한 건 정말 실망스럽네요.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집안인 걸 미리 알 수 있었으니 여기서 끝낼 수 있잖아요. 저기요. 방금 저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CCTV에 다 찍혀 있고 곧 경찰도 오니까 저 사람들한테 당했던 거 전부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 좀 받아요. 흉터 전문 병원이라 제가 진단서 떼줄게요. 저 사람들과는 연 끊고 살아야 그쪽이 피해를 안 보겠어요. 어쩜 둘 다 성격이 저리 거지 같은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 중에 제일 최악이네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거고 이 여성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아, 저기 경찰분들 오셨네. 저 사람들이 이 여성분을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몰아가면서 무력까지 행사했네요. 두 모자는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저는 두 모자를 향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오해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좋게 풀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주버님의 거짓된 면상이 저를 더 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두 모자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식당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 영업 방해죄로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남편도 시모 아주버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부는 다이아 반지를 언제 사게 된 거냐고 시모에게 물어봤고, 시모는 오래전에 산 거라 기억나지 않는데 시부가 사라고 해서 구매한 것뿐이라고 말을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그런 말을 꺼낸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누가 3억 주고 반지를 사냐고 당장 처분하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현금 3억으로 구매한 한정판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충격적이게도 모조품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품질 인증서 또한 가짜라는 걸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거였어요. 시모가 반지를 구매했던 곳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시부 몰래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시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시부는 시모를 강하게 내동댕이 치며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에게 무력을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며 자식과 연을 끊고 살겠다면서 두 번 다시 시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집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시부의 재산은 전부 다 저희 부부에게 상속해 줄 거라면서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두 모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그렇게 저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네요. 두 모자는 절대로 용서받기 힘든 일들을 저질러버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모의 성격이 언젠간 크게 터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시부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혼을 결정했으나 시모는 끝까지 시부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시부는 더 이상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버님과 둘이서 알아서 살라며 그렇게 연을 끊어내어 버렸네요. 저희 집안이 못 산다고 의심부터 하는 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한술 더 떠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 아주머님 때문에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혔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끝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재 임신 중이라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어요. 하마터면 임신 초기에 두 모자 덕에 유산까지 할 뻔했었네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몇 달 뒤 태어나게 될 아이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계획을 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그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너무 큰 충격에 지금도 그 사건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비 시모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말에 깜짝 놀라 업무를 보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예비 시모는 퇴근하면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곧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지 별 뜻은 없을 거라면서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전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불안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따로 얼굴을 보자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예비시모가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순 있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와주면 좋았겠지만 하필 그날 지방에 출장 중이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자리에 예비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질문을 했어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자연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사진으로 대충 보긴 했는데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인물 좋은 건 합격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초면부터 반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내가 원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존대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내가 살아온 역사에 아랫사람에게 존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상대방도 편하잖아?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볼까? 내가 왜 얼굴을 보자고 했는지 혜은 씨는 모르겠지? 이런 대화는 가족들 앞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단둘이 대화를 좀 하고 싶었거든. 내 아들과 나는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니 내가 말한 조건에도 부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하겠지만 반대로 조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내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신중히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우리 집안에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 전에 일단 먼저 혜은 씨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싶은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말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안의 재력이 어떤지부터 얘기하는 예비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 걸 보면 시모의 성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시모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집안의 재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제가 시모가 말한 조건들을 전부 다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시댁 집안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눈빛이었고 저희 집안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예단 품목 리스트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이 결혼 힘들지 않겠니?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결혼이 성사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 아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뭣도 없는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래도 이건 너무 억지 같은데요. 예단 목록이 전부 명품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예단 목록이면 나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혜은 씨가 다른 집안 결혼하는 거 안 봐서 그래. 예단 품목으로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정도면 별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구들도 이왕 드리는 거 처음부터 좋은 걸로 맞추면 좋잖아.
원래 한국 문화가 다 그래.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지.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남의 집안 자식 데려가는 게 어디 쉬울 줄 알았니? 예비 시모가 내민 예단 품목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안 기준에선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억지인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비 시모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출장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내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 한번 확인해봐. 그게 뭔지 알겠지?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영호 씨 집안에 들어가야 될 예단 품목이야. 영호 씨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예단 품목 비용만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내가 이걸 맞춰줘야 돼?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가구들까지 전부 다 명품들이네? 아, 오늘 우리 엄마가 얼굴 보자고 했던 게 예단 품목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어? 아, 나한테는 그냥 잠깐 개인적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도 전에 예단 품목부터 보여줄지 몰랐거든. 예비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단 품목 리스트를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보여준 예단 품목들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며 당황해했고 예비 시모를 바꿔달라는 말에 핸드폰을 건네주자 저를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다. 이 정도면 나도 배려 많이 한 건데 뭐가 억지라는 거니? 너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잘난 내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키워왔던 세월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내 기준에서 적당한 거 골라 예단 품목 정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나도 이 정도도 못해줄 집안에 너를 장가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아? 능력 좋은 여자 많으니까 결혼할 여자는 따로 찾아봐라. 대충 얘기 끝났으니 혜은 씨도 앞으로 내 아들 그만 만나줬으면 좋겠네. 내 아들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시모는 저에게 핸드폰을 던지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만약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 해도 예비 시모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함께했던 관계를 접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먼저 카페에서 나간 예비 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예단 품목 용지를 들어 다시 읽어 내려가 봤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예비 시모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단으로 한 살림 차리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 보여 실망스러웠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의 실망스러운 첫 만남이 끝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저희 집 앞에서 얼굴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날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까지 나왔었다며 남자친구가 말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서운했던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고 할지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당황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 생활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차라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거였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이별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자기가 상황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겠다며 저를 설득시켰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시간 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단 받았는데 이번엔 예비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우 오빠 동생이에요. 좀 전에 우리 오빠가 집에 왔는데요. 예단 품목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요? 우리 오빠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예단 품목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우리 오빠가 난리칠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던데요. 이 정도는 다른 집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고작 몇 분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우리 오빠 눈 돌아가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단 품목 건네줬으면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해줄 법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다짜고짜 전화해서 예의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호 씨 어머니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예단 목록 보여주는데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영호 씨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단 품목이 전부 다 명품들로만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단 품목 보여주면 그 사람이 화낼 걸 뻔히 아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전화 이리 좀 내놔 봐라.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감히 시집 무서운 줄 모르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제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예단 리스트를 보여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뭐라고? 그 정도 해줄 능력도 없는 집안이면서 네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 장가 보내려고 내 아들을 5급 공무원 만들고 지금까지 힘들게 뒷바라지 했는지 알아? 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밤길 조심하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하나 있는 아들로 장사하려니 많이 힘들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저를 쥐잡듯 잡으려는 두 모녀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결혼 자체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얼굴 마주쳐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일부러 피하려 했는데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쫓아와 할 말이 있다며 붙잡았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맺음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미 인사도 드리기 전에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는 걸 남자친구도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강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더 이상 매달려봤자 저희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들로 인해 헤어져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몇 년간 함께 해왔었고 서로 좋은 감정이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거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지금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이러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아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혜은 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거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혜은 씨가 설득 좀 해줘요. 급해서 일단 전화했어. 네? 그때는 반말하시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업무 중이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이미 저희는 확실하게 끝낸 관계인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힘들게 설득해서 내려와봤자 결국 또다시 헤어짐을 통보할 텐데 상황만 계속 반복되겠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혜은 씨,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노력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아들부터 옥상에서 좀 내려오게 설득해주면 안 될까? 원하는 게 내 아들과의 결혼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예단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아들만 좀 설득해줘.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수선하고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수화기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빨리 데려오라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비 시댁의 첫 인사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온 시댁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 밑에 엎드리며 남자친구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보니 남자친구가 위태롭게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련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내가 내려오면 엄마가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했어. 나랑 약속했는데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조건 같은 것도 달지 않는다고 했어. 엄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죠? 만약 엄마 말이 거짓이면 저 이 자리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약속 지킬 거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좀 전에 통화할 때도 충분히 얘기했었어. 너희들 결혼 허락해 줄 거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거니까 너만 내려오면 되는 거다. 남자친구는 제가 올라와 주길 바랬고 예비 시모는 저를 뒤따라왔어요. 같이 올라가고 싶다며 아들을 걱정하면서 따라오셨고 그렇게 제가 옥상문을 두드리자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면서 안아주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곤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봤자 시댁 식구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식을 올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뒤 최대한 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밑으로 내려간 뒤 다시 한번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밖으로 밀치더니 저를 옥상으로 끌어들였고 뒤이어 옥상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렸는데
예비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까지 꽤 감히 우리 집안을 들쑤셔나? 내가 정신 나갔다고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어? 너는 그냥 내 아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 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나도 당신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만 문 여세요.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당신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려 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내 아들한테 미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도 않았을 건데 결혼을 허락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달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예단 품목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아들을 사랑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도 방법이 틀렸다곤 생각 안 해봤어요? 어느 누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1억이 넘는 예단 품목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으로 장사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호구죠. 당신이 걱정하는 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비키라고요. 아니, 나는 오늘 내 아들에게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너 이리 좀 와봐. 내 아들과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내려갈 생각하지 마. 예비 시모는 제 팔을 붙잡곤 무작정 옥상 난간으로 돌진을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예비 시모를 뿌리쳤는데 이미 예비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제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무작정 난간으로 끌고 갔어요.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가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눈밑이 아찔할 정도의 높이에 예비 시모와 저는 매달리게 되었고 1층으로 급하게 내려온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네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 엄마도 똑같이 좀 해야 되겠다. 너는 엄마가 싫다는 여자랑 억지로 결혼을 하고 싶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결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와요. 이러다 정말 둘 다 큰일 나겠어. 잘못하다가 둘 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고집은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 말 믿고 내려갔다가 말 바꿔서 또 쓸데없는 짓을 할까봐 아들 너를 못 믿겠다. 차라리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장애인이 돼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2번 다시 나오지 않겠지? 예비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막무가내였고 1층에서 내려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저를 밑으로 떨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손을 난간으로 계속 밀어내길래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갔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며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예비 시모는 저를 난간으로 계속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난간에 매달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간힘을 써서 예비 시모의 팔을 뿌리친 뒤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옥상문으로 도망을 치려 하자 저를 잡겠다고 급하게 뒤쫓아오려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예비 시모가 난간에 없길래 떨어진 줄 알고 난간 쪽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겨우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예비 시모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예비 시모는 저와 난간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힘을 다 써버렸는지 제가 도와주기도 전에 손을 놓쳐버렸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밑에 구조대원분들이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쿠션을 설치를 해놨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밑에 있던 또 다른 난간에 머리를 강하게 한번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비 시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예비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저는 옥상의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가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달려와 제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쳤고 생각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본인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도 똑같다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 어머니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는지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쑥대밭으로 되어버려 지금도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생각 없이 행동해서 자기 엄마를 평생 깨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집안의 상황을 보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